예,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정말 내내 중국 얘기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이 말씀드렸듯이 힘이 이제 빠져가는 쇠락 시기로 이제 본격적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북한 핵이 사실은 이 중국 핵이고 북한 미사일이 중국 미사일인데 이 북한의 선택도 조만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같은 천기누설에 가까운 이야기를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아까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예. 조 교수님이랑 저랑 나가서 돗자리 피는 게 어때요? 그게 훨씬 더 우아하게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별로 사람들 관심 별로 안 듭니다. 이런 거는 관심이 없지. 큰 문제는 관심이 별로 안 들고. 맞아. 우리 네. 또 뭐 어쨌든 네. 지식인이 시대를 조금 앞서는 게 좀 괴롭긴 네.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고민해야 될 사안이죠. 이제 우리는 네네. 북한의 WMD 뭐 그냥 간단하게 줄이면 북핵. 예, 예. 근데 사실 그 미사일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예, 그 북핵이 중핵이다. 이거 중국 거다. 예, 북한 예. 거를 위장한 거다. 예.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 진실이 참 의외로 감추어져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학자, 언론, 담론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온 사람이 있나요? 거의 없죠. 없습니다. 뭐 사실은 뭐 이게 좀 묘한 게 네네. 냉전 종식 시기부터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이제 국교 정상화를 하고 그 시기 이후에 또 우리 한반도는 그야말로 헥헥거렸습니다. 북한 예. 핵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소비에트 소련과 북한 뭐 이런 문제인데 사실은 의외로 구소련은 이제 러시아 되기 전에 네네. 평양이 이런 핵 문제에 대한 부분을 일체 그걸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종의 금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북핵이 중핵이다. 예. 북한 미사일이 중국 미사일이다. 이거를 그런 식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게 금기였는데 예. 이게 우크라 전쟁 이후로 조금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좀 달라졌죠. 네. 지금 많이 달라졌고 이게 이제 중국의 말하자면은 세계 도발이 노골적으로 나오고 그게 내포된 이 하나가 북한 핵이라고 하는 그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죠. 예. 그리고 이제 학계나 지식인들 혹은 뭐 언론인들은 이게 이제 금기 뭐 비슷한데 오히려 지금 미국 정부나 우리 대통령이나 이 문제를 아주 리얼하게 이제 이야기를 거론하고 나섰어요. 네, 올해 초에 발표된 미국 의회 조사서도 네네. 보면은 그 VOA에서 슬쩍 언급을 하는데 예. 그 북핵이 중국의 부품과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명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참 그런 면에서 이 학계나 언론이 어떻게 보면 좀 의문스럽다까지 저는 보는데 의문스러워. 네, 의문스럽다. 예. 의문스럽다. 그하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게 성질이 지멋대로인데다가 개코라서 이게 딱 뭐 연표만 봐도 감을 잡거든요. 이게 꼭 말하자면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니다. 예, 그냥 예. 딱 냄새 맡는다. 우리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예. 한번 그거를 조금 이제 다시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는 2008년부터 모든 게 시작합니다. 시진핑이 부주석 겸 네. 그다음에 이제 일제 후진타오 2기죠. 2기에 후진타오가 국가주석을 하고 국가부주석을 이제 시진핑이 맡게 되고 네. 그 이야기는 차기 주석이 결정된 이제 시진핑이 차기 주석이 결정된 거지. 결정된 걸 이제 반영을 해서 부주석이 네, 그리고 됐고 2008년 하계 북경 베이징 올림픽에서 시진핑이 조직위원장을 하죠. 우리 같으면 그게 누가 했나? 그러니까 박세직이 하지 않았어요? 우리 올림픽 조직위원장은? 그때 노태우가 아니에요. 아, 노태우가 했다. 박세직은 다르고 그렇죠. IOC를 했고. 그렇죠. 아마 그걸 중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넘어갔을 겁니다. 88년에 노태우가 그때는 아니지. 노태우 그 민정당 대표인가 뭐 민자당 대표인데 그 양반이 88년에 조직위원장을 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후보로 들어간 거죠. 그렇죠.
아니죠. 노태우 대통령 때 하고 87년에 계속 그 체육부 장관으로서 조직위원장을 그랬구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87년 말에 단임 이제 그 헌법 개정을 해서 선거에서 12월 달에 이기고 맞아. 87년 연말이었다. 88년에는 이제 대통령으로서 치렀죠. 대통령으로서 조직위원장을 따로 임명을 안 하고. 예. 그뭐 겸임했나? 겸임했나 뭐. 아마 제가 그때 사진을 보면 예. 그 올림픽 그 개막식 때 그 노태우 대통령 부부가 나오죠. 예. 표정이 굉장히 밝아. 그렇죠. 본인이 아마 평생에 제일 기쁜 날이었던 왜냐면 것 자기가 같아요. 다 준비를 했거든요. 예. 이제 그 유치원 전두환 대통령 때 했고, 그때 자기 조직위원장으로 유치한 거죠. 그렇죠. 유치하고 그 다음에 쭉 준비는 다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체육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다 했죠. 그러니까 시진핑이 2008년 베이징 하계 올림픽 조직위원장을 했다는 건 이제 시진핑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008년부터는 시진핑이 이제 국가부주석이 된 그 해부터는 사실은 후진타오는 레임덕이고 예, 그렇죠. 시진핑은 이제 차기 실세고 예.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때부터 그러면 그 후진타오 2기부터 이제 중국이 실제로는 미사일 지원이 좀 활발해졌다고 봐야죠. 그 전까지는 좀 이제 그 올림픽을 치러야 되고 하고 하니까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 절대 지원을 못하고 그냥 육자 회담으로 해가지고 북핵을 관리하려고 하는 북핵 문제를 관리하려고 하는 부분이었고 이때부터 해가지고 시진핑이 국가주석으로 중국 공산 총서기가 2012년 연말에 되죠. 맞습니다. 예. 그때부터 13년에 이제 집권을 하고. 13년에 집권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 사이에는 말하자면은 상당히 그 물밑에서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를 한 상황이었고 딱 12년 연말부터 해가지고는 살벌해지죠. 노골적으로 합니다. 예. 장성택도 이제 그 시진핑 집권에서 노골화되면서 죽지 않나? 그렇죠. 저기 정원이가 들어오고 난 뒤에 얼마 있어 이제 장성택 죽은 게 언제죠? 13년 말이죠. 13년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13년 말이죠. 그러니까 그 왜 장성택이가 죽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 중에 가장 큰 정치적인 이유는 후진타오 1기 초기에 2000년대 초반에 말하자면은 북한이 핵 문제든 뭐든 저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트러블 메이커가 되니까 후진타오 초기 집권에서는 말하자면 중조동맹, 북한을 상당히 이게 동맹이 자산인가 부담인가라고 하는 여러 논의도 있었고 그러면 저 김씨들을 좀 소프트 랜딩을 시킬 수 있는 레짐 체인지 대책을 구상을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그때 장성택이를 사실은 아주 은밀하게 그 중국의 후진타오가 만든 레짐 체인지 소조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옵저버로. 그게 이제 나중에 시진핑이 2013년에 등장하고 꼬질러죠. 다 미리 알고 있었을 텐데. 그렇지. 이제 평양 입장에서 보면 평양에 이제 그 지배 권력 내부에서 보면 이제 장성택이 끈 떨어졌다 하니까 쳐버린 거죠. 그렇죠. 그거죠. 잔인한 애들이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식으로 북의 핵과 미사일은 중국 거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중국은 북핵을 통해서 뭘 얻으려는 거예요? 얻을 게 많죠. 근데 이건 좀 길게 이야기할게요. 사실은 중국, 고금, 만주, 그 다음에 우리 해안까지 포함을 해서 대륙을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세력들은 항상 한반도를 의식을 하고 먼저 이 한반도에 대해서 조선에 대해서 어느 일정한 조치를 취해놓고 메인 게임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한반도를 접수를 하거나 한반도를 제압을 하거나 정리하지 않으면은 대륙에서의 본 게임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항상 선제적으로 한반도가 문제가 됩니다. 말하자면은 한반도는 그런 측면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대륙의 옆구리에 붙은 사실은 대륙의 옆구리에서 칼날을 댈 수 있는 급소입니다, 우리가.
그 옆구리도 보통이 아니라 창입니다. 창. 오른쪽이야. 간. 간. 네, 그렇죠. 거기서 푹 찌르면 죽는 거예요. 그한 2000년 이상을 보면은 네. 한사군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식민사관에다 뭐널 위치가 어디가 됐든 간에 이거는 한반도와 예. 이 초원 세력의 결합을 뭐 흉노든 뭐든 그 저지하기 위해서 한사군이 나왔죠. 네, 그게 뭐 그러니까 한반도 안에 설치됐던 만주에 설치됐던 간에 그렇죠. 예, 그 목적이. 네. 그리고 이제 수나라는 뭐 그걸 건드렸다가 망했죠. 바로 이 당나라가 여러 가지 그 신라를 계속 그 통일신라를 접수를 하려고 시도했고 뭐 전쟁도 하고 했는데 이건 신라가 신흥 초원 세력과 결합하는 것을 엄청나게 두려워했던 거죠. 그게 네. 위협 세력을 본 거고. 그 다음에 그러한이 고려를 침공한 거는 사실은 송나라 침공하기 직전이었거든요. 침공한 거는 고려를 내버려 두고는 송나라하고 일대 격전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몽고 쿠빌라이가 네. 남성하고 지금 계속 그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고려가 여러 가지 불안하고 하니까 30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고려하고 이제 싸움을 하면서 고려를 이제 굴복을 시켰죠. 뭐 그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 북방 대륙만 그랬나 하면은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네. 사실은 우리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쪽에 왜가 조선으로 출병을 하지 않고 만약에 저기 대만을 거쳐서 지금 그 중국 남쪽의 해안으로 들어가면은 이미 후지안. 후지안 네. 그쪽으로 들어가면 이미 왜구가 그 전에 뭐 사실은 우리 한반도에도 많이 침몰을 했지만은 중국 해안은 뭐 거의 왜구가 먹고 있었어요. 네. 그리 갔으면 쉽게 될 건데 조선을 내버려 두고 갈 수가 없으니까 조선으로 가서 주력을 조선으로. 주력을 조선으로 가서 이제 대륙을 석권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실패를 하고 돌아가죠. 네. 또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제국주의 시대 이제 그리고 청나라 네. 홍타이지가 이제 북경을 네. 이제 함락을 하고 했는데 이제 명나라 이 잔당들이 남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조선을 또 놔두면은 안 되니까 전격적으로 들어와서 제압을 하고 명을 쳐서 마지막에 청이 이제 이 네. 대제국을 만들죠. 이제 또 한 200년 있다가 영국이 전 세계 제국으로 이제 러시아와 이제 이 소위 제국 경쟁을 할 때 일본과 손을 잡게 됩니다. 네. 동아시아에서는. 근데 그 9년 전에 네. 10년 아니고 9년 한 15년 전에 금운도를 통해서 우리 고종한테 금운도를 교차해달라고 아주 한 신사적으로 9년 전쯤 돼요. 왜 그러냐면 청일전쟁이 영일이 있으니까. 이제 그 예손을 잡은 결정적인 게 청일인데 청일인데 청일 전쟁인데 음. 그 검은도가 85년이니까 1885년이죠. 청일은 1894년이고. 예, 예. 그 전에 음. 금운도를 빌려달라고 조차를 해달라고 그것도 뭐 5천 파운드니까 엄청난 네. 돈로 신사적으로 했는데 결국은 우리 고종이 혹은 우리 조정이 세상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거죠.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영국은 그 말하자면은 일본과 손을 잡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남하하고 있는 러시아를 네. 의식을 한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한 거였죠. 네. 그다음 뭐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동맹이 돼 있고 뭐 또 짜빨들이 뭐 가스라테프 조약 막 이야기하는데 영국과 미국이 동일하게 이제 그 러일 전쟁 이후에 네. 1905년 이후에 한반도를 일제 영향권으로 그냥 내버려 두고 인정을 해버린 이유가 그것도 러시아를 의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뭐 계속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1945년 태평양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관동군이 워낙 그 숫자도 많고 견고하니까 결국은 얄타에 가서 스탈린한테 힘을 빌리려고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뭐라 비밀 협정 중에 영토 부분이 있었고 네. 이걸 이제 미국이 뒤집습니다. 8월 달에 그 이제 이 절대 무기인 그 핵을 쓰고 난 뒤에 핵폭탄을 하고 난 뒤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적같이 보이는 38선이 획정이 된 것도 남쪽이라도 가져야 러시아와 그러니까 소련과 이제 중국을 뭐 중국은 그때는 독립 안 했으니까 소련을 견제한다. 그렇게 그렇게 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49년에 사실은 스탈린 도움을 많이 받은 노택동, 그다음에 일본이 뭐 버리고 간 여러 가지 이제 이 대미 이 앙심 때문에 모택동이 사실은 그 혁명을 성공을 해서 사회주의 이제 인민공화국을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들어서 만들었는데 그래도 힘이 약했죠. 근데 이제 스탈린이 야 남쪽을 남침을 해서 세력군을 만들어야 되겠으니까 모택동 너 들어와. 저 김일성이가 들어와서 남침하겠다 그러니까 모택동을 끌어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택동이가 순순히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유엔군과 우리 한국군과 2년이 넘게 사실은 실제 6.25 전쟁은 중국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조선의용군. 조선의용군이죠. 결국은 이런 것들은 한반도 전체가 말하자면 자유화되면 중국이 또 위험해진다라고 하는 또 중국식의 계산이 작동이 됐죠. 그게 그때 나온 말이 이제 입술이 망하면 이빨이 시린다. 순망치향의. 모택동 말이죠. 그렇죠. 예.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구동력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예, 붙더라도 좀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식의 그게 있었고 또 이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이제 생존을 도모를 하려고 했을 때 자신의 핵과 미사일, 자신의 핵, 그 다음에 미사일을 북한의 핵 도발의 음으로 양으로 다 지원하다가 시진핑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그 노골화시키죠. 그럼 이제 시진핑의 말하자면은 세계 전략, 한반도, 대만, 동중국해, 남중국해, 말라카 해협 등등등 말하자면은 동아시아를 완전히 자기의 그 세력권으로 만들고 하는 그 전략의 일환으로 작용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북한 핵은 중국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시진핑 이후부터는. 네. 잠깐 이게 자료가 어디 있더라?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듯이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그건데 이제 한반도와 서해서부터 시작해서 동중국해, 대만, 필리핀 앞, 그 다음에 베트남 앞,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앞까지. 그렇죠.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 빗금친 지역.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국 구상이죠. 그렇죠. 근데 이 구상을 실현하고자 할 때 이제 우리 조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의외로 첫 단추가 한반도 장악이야. 한반도죠.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를 쭉 보고 또 이 아시아의 군사 지정학을 보면 한반도를 그러니까 장악해서 그 뭔가 조치를 취해 놓지 않으면 저게 다 의미가 없어져요. 특히 여기 이제 주한미군까지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 바로 뭐 베이징이랑 불과 뭐 한 서울에서 한 1000km, 그렇죠. 뭐 그다음에 백령도에서 뭐 칭타오가 불과 한 200~300km인데 걔들 말하는 뭐야 북쪽 큰 바다의 군대 북양군이라는 게 바레만이잖아. 바레만. 거기가 수도 방해군이잖아요. 북양군이 어저께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북양군이 수도 방해군이거든. 그러면은 그저께구나. 그러면 이거랑 바로 마주 보는 데인데 한반도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손을 안 봐놓고는 뭐 아래를 도모할 수가 없는 거라. 그냥 솔직히 말하면 옆구리에 돼 있는 게 아니고 칼이 오른쪽 옆구리가 아니고 여기 목 경동맥. 경동맥이죠. 거기다 한 2~3mm 들어와 있는 칼이에요. 이게 한반도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이제 말해왔듯이 이게 그 북핵만 따로 떼내서 봐서는 안 된다. 이 모두 중국의 거대한 망상 혹은 야심. 지금 이 지도에서 드러나듯이 이제 이제 저렇게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북핵은 대만 해협 도발, 또 필리핀 앞 스플래티 군도, 그러니까 남사군도죠. 남사군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앞바다에 대한 도발, 태국에 대한 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에 대한 중국의 집요한 정치 공작, 이런 거가 다 하나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이 보라색 지역을 이제 지도에 나타난 이 보라색을 예. 도모를 하려면 첫 단추가 한반도 장악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한반도 장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마 중국으로서는 한반도 장악을 위해서 예. 삼지창이라고 있죠. 그게 비유를 한다면은 한 세 네. 가지 중요한 그 창이 있습니다. 네네. 우선 북한 핵 미사일로 네. 우리 대한민국 한국인을 패닉에 빠지도록 만들고 바보로 만드는. 네. 그러니까 핵 맞으면 어떡해? 핵 맞으면 어떡해? 핵 맞으면 어떡해? 핵거리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런 거죠. 네. 그다음에 둘째는 조금 캐럿인데 한국의 발전 번영의 파트너 혹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소위 정경 분리죠. 그렇게 해서 경제 무역 안미경중. 안미 경중이고 무역 문화 파트너로 우리 자리매김하고 우리 중국 그다음에 좋아해. 또 우리 동아 문명의 네. 중화 문명의 이 같은 문명권 아니냐. 우리는 박원순, 문재인, 이재명 이런 자들의 그렇죠. 제국주의 반미 미국보다 나아 이러면서 있을 것이고 그러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내수를 우리 정신을 그리고 실제 생활 이익을 이렇게 슬슬 적절히 공유하게 그러니까 혼합해 가지고 네. 우리 중요한 군사지정학적인 말하자면 네. 전략을 둔화를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적극적으로 특히 시진핑 중국에 들어와서 굉장히 강하게 됐는데 말하면 침투해서 네. 직접 공자학원이든 공자학원이든 네. 해서 침투해서 조정하려고 하는. 예. 그러니까 이제 거의 간첩 혹은 간첩 같은 이 기관이나 세력들을 이 내부에서 네. 일종의 남로당 전략이죠. 네. 이쪽에서 자발적으로 중국 종중을 하는 숭중을 하고 또 네. 그런 세력들을 집권하는 정치 세력들을 뒤에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하는 적극적인 영향력 공작. 영향력 공작이죠. 예, 공작이죠. 예. 이제 결국 그렇게 하면은 예. 만약 그 세력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은 탈원전 이제 문재인 집권을 한번 했지. 했죠. 그래서 예. 문재인 같은 경우 그렇죠. 탈원전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겁니다. 그건 예. 국가 능력을 한꺼번에 깨버리는 거니까. 예. 예. 그 다음에 서서히 또 다른 조금 마이너한 지금 쟤들 민주당이 반도체법 통과 못하게 막고 그러니까, 있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쫓아내고 반도체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전 자해 소동을 예. 직접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공작을 하는 겁니다. 예. 이 세 개가 만약에 잘 맞아 떨어지면은 우리는 그냥 위성국가가 되는 거죠. 중국화되는 거지. 중국화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중국의 원대한 로망이죠. 그러면 한반도가 이렇게 중국화됐다. 네. 걔들 입장에서 한반도가 안정화됐다. 안정화됐다. 한반도가 순치됐다 하면 그 다음번에는 바로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보라색. 네. 예, 이 지역에 이제 대만, 동중국해, 남중국해로 그냥 치고 나가는 거지. 큰 힘을 받는 거죠. 그 엔진이죠. 엄청 이게. 엔진이죠. 예.